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정용혜입니다. 알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변수를 선언하고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아래서 사용하는 다양한 연산자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네, 우선 연산자와 변수 중에서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연산자는 우리가 영어로는 오퍼레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행위나 계산을 지시하는 기호, 그래서 특정한 기호에 어떠한 역할들이 이렇게 함축되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산술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한 연산자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의 경우는 여러분께서 모두 알고 계시는 것에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나눗셈과 연관이 되어진 연산자로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트를 두 개 겹쳐 쓴 경우에는 나머지 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듈러 연산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겹쳐 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숫자를 뒤에 있는 숫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 정수로 몫을 빼고 나머지 값을 정수로 구하는 그런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여기 슬래시를 넣어가지고 표시되어져 있는 정수 나누기 연산자의 경우는 정수로 떨어질 때까지 나눈 몫까지만 우리가 결과값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 제곱을 하기 위한 우리가 파워라고 이야기하는 승수, 승산을 얘기하는데요. 이 파워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 우리가 모자 모양, 삿감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여기 곱하기 기호를 겹쳐 써서 제곱 연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 헷하고 3을 해주면 2의 3승, 그다음에 2의 아스테리스크 2개 하고 3을 써주면 2의 3승, 같은 의미로 활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3 플러스 5 같은 경우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8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 모두 수행을 했을 때 결과값들이 각 8에서 24, 그 다음에 5까지 이렇게 수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5 퍼센트 5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결과값이 아까 제가 나머지를 구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수로 나누었을 때 몫이 3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2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퍼센트는 정수로 나눗셈을 수행하고 난 결과값, 정수의 나머지를 가져오게 되고, 17을 정수 나눗셈을 하였을 때 몫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값은 3이 수행이 되어진다. 결과값으로 도출이 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의 3승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듭 제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산자 헷과 그다음 아스테리스크 2개를 겹쳐 쓰도록 했는데요. 모두 결과값이 이렇게 8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연산자입니다. 이 관계 연산자는 우리가 비교 연산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앞쪽에 나와져 있는 수와 뒤쪽에 나와져 있는 수를 서로 비교를 해주는데요. 이 연산자의 특징은 결과값이 특정한 숫자가 아니고 true 혹은 false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false로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같으냐 그렇지 않냐, 크냐 그렇지 않냐를 비교해서 참이냐 거짓이냐의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같은 지를 비교할 때는 이퀄을 2개 겹쳐 쓸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지를 비교할 때는 not equal이라고 해서 느낌표와 equal을 겹쳐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호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셔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언가 숫자를 표현하도록 할 때 무엇 초과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미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상, 이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각각 이러한 표현에 맞는 연산자가 이렇게 짝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결국 이 연산자를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 에어컨을 켜도록 할 때 온도가 뭐 28도보다 큰 경우에만 학교 시스템에서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한 경우에 이제 머리로 생각한 거를 프로그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산자를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한 거를 연산자가 들어가져 있는 연산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와 5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는 건데요. 여기서 equal과 equal은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5하고 같기 때문에 true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3 equal 4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는 이 두 개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false라고 하는 결과값이 수행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으로 5는 3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이 true가 되겠고요. 그리고 5 not equal 5가 되어지는 경우에는 5하고 5는 다르다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alse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뭐 10이 7보다 크다 참이고 3이 6보다 작다 참이고, 그 다음에 5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죠. 그렇다면 5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커도 되고 그 다음에 같아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똑같이 true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같다라고 하는 것에 걸리기 때문에 얘도 결과적으로는 참의 결과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 같다라고 하는 기호, 그 다음에 여기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연산자만 유의해서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을 때 true하고 false로 결과값을 이렇게 내보낼 수 있도록 했었죠. 결국 논리연산자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계산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연산자이고, 실제로 앞쪽에서 살펴보았던 이러한 관계식 있죠. 관계연산자를 쓴 이러한 수식들을 여러 개를 엮어서 예를 들면 and로 엮을 거냐 혹은 or로 엮을 거냐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결국에는 true 또는 false로 결과값이 나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논리 연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이러한 연산자들이 해당이 되어지는 역할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처음에 나와져 있는 하나짜리 앰퍼전드 모양입니다. 엔드 표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았을 때 여기 C라고 하는 함수는 combine이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true하고 true가 이렇게 같은 데이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true하고 false가 하나의 데이터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and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수행을 시켜주는 거죠. 이 an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두 true인 경우에만 true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진리표라고 하는 거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리고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진리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살펴보면 여기 입력값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입력값 첫 번째 게 있고 입력값 두 번째 게 있어요. 그럼 그 두 개의 데이터를 true, false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총 4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true, true, 그 다음에 true, false, 그 다음에 false, true, 그 다음에 false, false인 경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and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같은 경우는 true가 모두 true인 경우에만 true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false가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한꺼번에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5어를 표시하는 두 개의 기호가 있는데요. 이 5어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냐면 모두 false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true가 되는 거예요. and가 훨씬 더 빡빡한 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5월인 경우에는 true가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진 위쪽 3개의 경우는 모두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진리표에 의한 논리 연산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요 end가 하는 일이 아마 익숙하게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and하고 and를 두 개 썼을 때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and는 벡터의 개별값끼리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녀석끼리 비교,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녀석들끼리 비교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and가 두 개 붙어 있는 녀석은 스칼라 값, 하나의 값에 대해서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일한 true 값과 단일한 false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둘 중에 하나가 false이기 때문에 이거는 false의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5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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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일 때 여기 5어는 적어도 하나가 true인 경우에는 true였었거든요. 모두 false가 아니면 true이기 때문에 두가 모두 이렇게 true의 결과값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를 겹쳐 쓴 녀석은 스칼라 값에 대한 계산이다. 그래서 단일한 true 값 혹은 단일한 false 값에 의해서 5어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얘도 true의 결과값이 수행이 되어져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느낌표는 아까 전에 not equal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연산, 관계연산에서 배웠었거든요. 부정의 의미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true, false의 값을 무조건 반대의 값으로 부정해 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ot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요 not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true, true인 경우에는 그것을 완전하게 뒤집어 주는 거죠. 그죠? 완전하게 뒤집어져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lse가 되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false가 되어져 있는 것을 여기서 true, false하고 비교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우리가 따져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false, 그 다음에 여기 true, false가 있고 그것에 대한 5어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true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값이 true, 그 다음도 true가 되죠. 그래서 결국 요거에 대해서 not을 붙여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false의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in %라고 하는 것은 포함한다라고 하는 like라고 읽는 그러한 연산자인데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을 때,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벡터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A, B, C가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여기 A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true의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D, in, 그 다음에 여기 A, B, C라고 되어 있다면 D가 여기 안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false의 결과값이 나와지게 되겠죠. 그거에 대한 결과값들을 여기 이렇게 소스 코드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이니까요.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앞쪽에 표에서 모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의 대상이 되어지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일한 값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값입니다. 다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fx의 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변수 x에 들어가지는 값은 1이 될 수도 있고 2, 3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이 x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컴퓨터 메모리상에 이렇게 공간들이 있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보통은 4바이트를 쓰거든요. 그러면 저 1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4바이트를 x라고 하는 애한테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안에다가 요 할당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상수의 값을 넣어주게 되면 요 상수 즉 1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요 할당 연산자 왼쪽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할당이 되어진 특정한 메모리상의 공간에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프로그램상에서 x 왼쪽 화살표 1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 1을 메모리상의 x에다가 넣어주겠다, 할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할당 연산자로 요 이퀄 모양을 많이 사용해요. R에서도 이퀄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R에서는 이렇게 왼쪽 화살표를 많이 쓰고 좀 직관적으로 왼쪽에 데이터를 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R에서는 보통은 화살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변수의 이름 생성 규칙입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생성하실 때 굉장히 지켜줘야 되는 그런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변수는 대소문자를 서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 A 하고 10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넣어 주었다라고 했을 때 사람 눈으로는 똑같이 A로 보일 수 있어요. 의미 전달로만은 생각하면은 뭐 대문자이나 소문자이나 A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겠지만 메모리상에는 결국 이렇게 쓰여진 요거를 옮겨보면 이렇게 메모리가 서로 다른데 할당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A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대문자 A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비록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요 A와 요 A를 혼용해서 쓰면 사실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소문자 다르게 구별해서 써야 된다.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들은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문자, 대소문자, 그리고 숫자, 그리고 마침표, 밑줄 이용해서 조합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 변수를 시작하는 문자에 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시작할 때는 숫자를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밑줄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문자로 시작을 하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예를 들어서 숫자로 시작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마침표를 찍고 그렇게 하고 숫자 뭐 first student 왜냐면 1로 쓰는 것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점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숫자로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서 미리 이야기되어진 나는 요 단어는 내가 쓸 거야 라고 아래서 미리 선점한 그러한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예약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약어는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룰인데요. 여기는 좀 정성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파일 이름 같은 것들 우리가 급하게 뭐 보고서 작성하고 저장할 때 우리 보통 ASDF 많이 치잖아요. 급할 때 키보드에 손 올려놓고 마음대로 치는 것들 쳐서 파일 이름 저장해 놓으면 한두 개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 개인 경우는 어떤 내용이 어떤 파일에 들어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수도 예를 들어 학번이다. 그럼 이렇게 ID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단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 성별은 뭐 젠더, 그 다음에 나이는 age, 그다음에 거주 지역은 area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단어로 변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단어를 겹쳐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 성적 같은 경우 이렇게 그래서 잉글리쉬하고 스코어를 합쳐주는데 조금 가독성을 좋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더바를 넣어주면 밑줄을 넣어주면 훨씬 더 보기 좋죠. 중간에 공백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서도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카멜 형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중간중간에 보면 낙타의 등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어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구성하도록 할 때 변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객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변수 같은 경우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경우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보통 소문자로 시작하고 중간에 이 낙타의 복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우리가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때는 중간에 이렇게 대문자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 S가 새로운 단어를 구분하는 첫 글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변수 만드는 부분, 변수를 만들고 데이터 넣고 출력하는 것까지 쭉 설명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ID. 그래서 여러분들 학번의 형태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것을 출력하기 위해서 그대로 변수를 쓰고 요거 두 개를 우리 한꺼번에 이렇게 결과값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블럭 설정하시고 어떤 단축키를 쓰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네, 컨트롤 엔터 키 치시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이거 하셔도 되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쪽에 run이라고 되어져 있는 버튼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젠더는 우리가 성별을 나타내는 거니까 female이나 male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female이나 male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될 텐데 요거는 이런 숫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숫자와 문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요 모양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줄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작은 따옴표로 감싸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큰 따옴표로 감싸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는데 결국 작은 시작하고 끝나는 쪽에 작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거로 시작하고 큰 거로 끝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디폴트로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이 입력하는 거 뭐 여기서 한 거랑 흡사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여기 살고 있는 거주 지역도 이렇게 서울 입력하고 출력했더니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변수를 생성해서 넣고 한 번씩 출력해 보는 것까지 완성한 코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연산들을 좀 활용을 해서 결과값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A서부터 D까지 우리가 2와 3, 4, 그 다음 5.5라고 하는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했어요. 소수점 이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에서는 요 모든 데이터를 뉴메릭이라고 숫자형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요거는 정수고 요거는 실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래서는 복소수까지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통계 계산에 이런 것들까지 수학적인 모델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의 수행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유추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 2하고 3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수행을 했던 건 2 플러스 3 상수를 이용한 산술 연산을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변수를 배웠기 때문에 변수를 활용한 연산을 살펴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져와서 더했기 때문에 5가 됐고요. 그 다음에 A, B, C를 각각 더해주라 했기 때문에 2하고 3하고 4를 더해서 9가 됐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D 더해줬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같은 자료형이기 때문에 뭐 더해줘서 5하고 9가 나오는 거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서로 이질적인 숫자의 형태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호기심 많은 친구들은 궁금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0.5라고 하는 값이 나왔어요. 결국 여기서 2 플러스 3 플러스 5.5가 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숫자를 버리는 일을 아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한 정밀한 값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결과값이 10.5라고 하는 실수값으로 결과값이 나와지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연산을 수행을 했을 때 결과값이 나오지게 되는데 C 곱하기 3을 했을 때 여기 10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왔고요. C는 지금 여기서 보면 4거든요. 4 나누기 3을 했을 때 1점 무한소수죠. 그래서 여기 쭉 3이 이어졌을 텐데 R에서는 기본적으로 무한소수일 때 기본적으로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를 여기서 5.5를 2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결과값이 나와지게 됩니다. 오른쪽 화면은 실제적으로 여기는 제가 확대를 시켜서 이제 코드만 보여드린 거고요. 초반부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실행을 하였을 때 이러한 콘솔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양이 이러한 모양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인바이러먼트에서는 메모리상에 어떤 방식으로 변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메모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서 있는지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창을 적절하게 참고하셔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연산자와 변수를 가지고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강의실에 에어컨이 켜지는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나타낼 때는 앞쪽에서 배운 연산자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온도값이나 습도값은 매번 변하잖아요. 딱 정해진 값으로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온도를 나타내는 변수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습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초기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온도 변수 만들고 초기값 0 넣어주고 습도 변수 만들고 5%를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우리가 R에서는 이 5%를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는 숫자로 변환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5%라고 하는 건 0.05라고 하는 숫자로 우리가 표현해도 같은 개념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3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초기화하는 부분이고, 여기 3번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온도가 28도를 초과한다. 여기 28도라고 하는 기준 잘 기억해야 될 거고, 초과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습도가 40% 이상이다.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우리 어떤 연산자를 써야 되는지 뭐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아직 if은 조건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컨의 상태를 on이나 아니면 off로 표현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o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true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픈은 false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true는 on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false는 off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 조건에 의해서 에어컨을 true로 on으로 만들지 혹은 끄기 false로 만들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수식, 연산식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인 상태와 오프인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온도 습도 값을 다양하게 넣어서 우리가 만들어낸 연산식이 프로그램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결과 화면을 좀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변수를 만들었어요. 템퍼러처, 온도 넣을 거, 휴미디티, 여기 습도 넣을 거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각각 0이라고 하는 온도값 넣어주기로 했었고, 5%, 0.05라고 하는 값을 넣어두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각각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템퍼하고 휴미디티를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모든 라인에서 컨트롤 엔터 키를 치면 결과값이 이렇게 수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도가 28도를 초과할 때 그리고 습도가 40% 이상일 때 동시에 만족할 때만 에어컨을 켜주는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and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되고, 각각의 비교 연산을 이렇게 두 가지로 습도하고 온도로 나누어서 배치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템퍼러처에다가 어떤 특정한 측정이 되어진 값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값이 28도를 초과한다 라고 하는 걸 여기 크다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습도가 0.40%, 0.4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연산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나는 확신이 없어요. 이게 먼저 수행이 될지 이게 먼저 수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수식에서도 괄호를 씌우면 가장 우선순위가 높죠. 그래서 여기 괄호로 씌워줬고 여기 괄호로 씌워주어서 먼저 수행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에어컨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에어컨을 찍어왔더니 false라고 하는 결과값이 떠요. 우리가 이 false는 off라고 가정하기로 했었잖아요. 여기서 off로 뜬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온도가 0도이고 습도가 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켜지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온도를 다시 측정하는 거예요. 온도를 다시 측정해서 29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50%, 0.5는 50%죠. 50%의 습도가 나온 거죠. 그럼 이 값을 각각 템프하고
휴미디티에 넣어가지고 이 수식을 한 번 더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29도가 들어가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0.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져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했을 때 29는 28보다 초과한다, 크다. true가 되겠고 여기 0.5는 0.4보다 크거나 같다. true가 될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 and는 모두 true인 경우에만 true가 되고 나머지는 false거든요. 그래서 이 and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true의 결과값이 나와요. 그래서 에어컨을 찍어보게 되면 true가 나오고 결국 28도보다 온도가 높은 29도이고 습도가 40%보다 높은 50%일 때는 결국 true의 값이 나오고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온의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케이스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 연산식이 우리가 정말로 잘 만들어준 녀석이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난 후에는 여러 개의 케이스를 모두 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케이스에서 모두 일정한 결과값을 내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R 언어에서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과 다양한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개념과 중요한 특징들을 기억해 주시고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